안녕하세요. 향기와 쉼이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올로커스입니다. 오늘은 시인 섹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인 섹스피어는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을지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답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는 학교나 직장, 심지어는 우리의 취향조차 가끔은 정해진 모범당안을 강요받곤 합니다. 향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아한 향은 이래야 해, 대중적인 향은 이래야 해 라는 공식들이 존재하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완벽한 정답이 우리를 가장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400년 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가라고 불리는 섹스피어가 남긴 한 송이의 꽃을 통해 세상이 정해준 답을 거절하고 나만의 것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가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중 하나인 비너스와 아도니스.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그토록 만류했지만 결국 사냥을 나갔다 멧돼지에게 목숨을 잃은 청년 아도니스의 이야기는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섹스피어도 이들 중 한 명이었죠. 여신 비너스는 그가 흘린 붉은 피 위에 신의 음료인 넥타르를 뿌렸고 그 자리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꽃이 당연히 아네모네라고 믿어왔는데요. 모든 신화학자와 시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아네모네를 노래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까지 완벽한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593년 청년 섹스피어가 쓴 시 비너스와 아도니스를 읽다 보면 아주 기묘한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섹스피어는 아도니스의 죽음 뒤에 피어난 꽃을 묘사하면서 전통적인 아네모네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장을 남깁니다. 흰색 바둑판 무늬가 섞인 보라색 꽃이 피어났네. 그의 창백한 뺨을 꼭 닮았으며 그 살결 위에 맺혀있던 핏방울 같구나. 격자 무늬가 섞인 보라색 꽃? 선명한 단색인 경우가 많은 아네모네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천재 시인이 단순히 상상력을 발휘한 것일까요? 아니면 섹스피어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꽃을 실제로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둑판 페모, 영어로는 스네이크 헤드 프리틸라르인데요. 보라색 바탕에 정교한 체크 무늬가 새겨진 이 꽃은 고개를 숙인 모양이 뱀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아까도 들려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스네이크 헤드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야생에서조차 보기 힘들었던 아주 이국적인 꽃이었죠. 섹스피어는 왜 수천 년 이어진 그리스 신화 속의 아네모네라는 완벽한 정답을 버리고 이 낯설고 기괴한 꽃을 선택했을까요? 그 비밀은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식물학자 존 제라드의 정원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보면 제라드의 정원에는 당시 영국에서 매우 귀했던 바둑판 페모가 실제로 자라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 많은 학자들은 섹스피어가 제라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저번 시간에 그렸던 모습처럼 제라드의 정원을 함께 거닐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아마도 섹스피어는 책 속에서 문자로만 존재하는 아네모네보다 자신의 눈앞에서 핏방울 같은 무늬를 뽐내며 고개를 숙인 이 식물의 실제감에 더 매료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후 써낸 그의 시에서는 관습적인 문장이 아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표현들을 써내려 가죠. 조향사로서 저도 가끔 향수를 만들 때 큰 고민에 빠집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익숙한 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발견한 낯설지만 진실된 향을 만들 것인가 라고요. 향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분야에서 대중성과 독창성에 대한 딜레마는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둑판페모라는 꽃을 이번 기회에 처음 보았는데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향은 장미처럼 화려하거나 달콤하진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온 뒤 습한 숲길에서 느껴지는 짙은 흙내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트를 조양에서는 얼씨하다고 표현합니다. 비극적인 죽음 뒤에 남겨진 고요한 슬픔을 표현하기에는 바둑판페모는 외형으로도 향기로도 딱 알맞는 식물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들이 정해준 아네모네라는 공식 속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정답, 남들이 다 좋다는 삶의 방식들 말이죠. 하지만 셰익스피어처럼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이 정말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낯선 들꽃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던 셰익스피어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순간이 있길 바라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면 좀 어떤가요? 조금은 특이하고 낯설지라도 여러분의 경험이 녹아든 감각이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더 특별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셰익스피어의 문학과 향기가 들려주는 깊은 치유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